인풋 섹션은 입력만 합니다. 입력하는 게 여기 팀원, 그 팀 목표, 그리고 후보자 입력. 서치는 여기서 검색을 하고요. 인풋이랑 서치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업적 관리하는 여기를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자 관리를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업적 통계, 그래서 신계약 통계, 그리고 팀 업적 통계, 이렇게 통계를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팀 제적 대시보드, 제적 현황입니다. 그리고 팀원 퇴사자 현황. 그래서 크게 구성은 입력, 검색,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는 섹션, 그리고 통계 섹션,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팀 빌드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팀원들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팀 설계사 입력 누르면은 여기에 임의의 후보 팀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체크 표시된 거 있잖아요. 체크 표시, 여기가 실제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생일은 2000년생으로 하겠습니다.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메일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하고, 입사일은 올해 2월 이번 달 2일날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사진은 이걸로 사진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입력이 되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입력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오냐? 팀원 검색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거는 영차월 1개월이 안 됐을 때는 여기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입력은 여기서 하고 검색은 여기서 합니다. 팀원 검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퇴사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퇴사를 체크하게 되면 상태가 해촉으로 바뀌고, 여기 해촉 상태, 해촉이 되면 근무 기간이 사라지고요. 해촉 날짜가 나오고 해촉 전까지 근무 기간이 나와요. 해촉 관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위촉이 됐다. 그럼 요거 사라져요. 다시 근무기가 원복됐죠. 제가 그 팀 빌드업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팀원 관리, 후보자 관리, 업적 관리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팀원 검색은 여기서 하고, 팀원을 챙기는 것들 중에서 두 가지인데 생일과 근속 기념일을 챙깁니다. 팀원에 대한 정보는 처음에 여기서 입력하면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기념일은 여기다 해놨습니다. 입사와 퇴사일, 한아름이라는 그 설계사가 이번에 20일에 입사했으니까 여기 20일에 입사 위촉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강윤희를 다시 퇴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가 뜰 거고 강윤희가 여기에 떠요. 해촉이 되면. 그래서 얘는 입사와 해촉을 캘린더 형태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속 기념일, 그래서 1주년 2주년, 3주년, 1주년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차수를 적어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식을 쓰다 보니까 이 당일이 되지 않으면 얘가 바뀌지가 않아요. 만 3년이 됐을 때 3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차수까지, 차월까지 같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생일입니다. 생일까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복만이 1980년 1월 20일 생이라고 할게요. 일천 사진하고 진행하고 기타하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에 생깁니다. 후보자 관리예요. 그러면 조직마다 입사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서류 면접은 다 들어갈 거고 1차 면접, 그리고 2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드랍이던가 혹은 연기가 되던가 위촉이던가 아마 이 세 가지의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복만이를 처음에 서류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을 보고 이제 결과는 뭐 드랍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위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후보자 관리에서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드랍을 됐다. 드랍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처음에 서류 접수부터 해서 결과가 나는 날짜, 기간 여기 표시가 돼요. 연기돼서 나중에 다시 이 후보자한테 컨택해서 다시 얘기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에 총 뭐 진행했던 기간을 여기 표시되게 했고요. 위촉은 이제 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를 위촉이 됐으면 이제 팀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팀원 입력하는데 자동으로 뜹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근데 사진은 안 불러와지더라고요. 입사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사일은 제가 비워놨어요. 이렇게 사진은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하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서 완료를 누르면 이하나가 이제는 팀원 검색에 들어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팀원 입력이랑 후보자 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업적 관리입니다. 이 업적은 팀장이 일일이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원이 어떻게 이 템플릿에 접속해서 입력을 할 것이냐, 매번 이제 팀장 컴퓨터에 와서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션이 계속 발전을 하는데 이제 양식을 제공을 합니다. 폼을 제공을 해요. 팀원들은요 이 링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팀원들은 자기의 계약을 여기다가 입력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강윤희 설계사가 계약자명은 강윤미로 할게요. 그리고 안보험, 보장성, 그리고 보험사는 추가 가능합니다. 제가 입력해놓은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메리츠하고 청약일
어제 했고 보험료 3만 원 제출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팀원들이 제출하면 여기 이렇게 떠요. 기존에 고객관리 템플릿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객관리 템플릿을 쓰는데 내 거에도 입력을 하고 여기 입력하면 2번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잖아요. 여러분 깜놀하실 겁니다. 참고로 똑같이 업적을 입력을 하지만 설계사가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랑 팀 업적을 입력할 때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고객 정보관리에 대해서 제가 청약 입력을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약관이랑 그 제안서 모두 여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팀장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입력을 할게요. 신계약 입력 홍미진 할게요. 여기 변액연금 그러면 홍미자로 할게요. 홍미자 새로운 고객하고 청약일은 17일이에요. 그리고 보험료는 변액연금이니까 50만 원 할게요. 50만 원하고 보정은 저축성, 보험사는 KDB, 생물 납기는 통상 10년 많이 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 보세요. 홍미진 설계사의 고객관리 템플릿이랑 팀장의 팀 빌드업 템플릿 서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입력하면 필요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홍미진 이렇게 넘어간 거 보이시죠? 고객관리 템플릿만 입력하면 팀장 템플릿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두 가지 데이터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팀장이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화로 돌릴 거예요. 얘네들은 보이는 항목이 아니에요. 여기서 입력이 안 되면 계약 통계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로 팀 업적을 팀장이 보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서 설계사를 설정해 주는 거는 수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되고 얘도 이번 달 업적이니까 25년 1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되게 번거롭거든요. 이때 자동화 툴이 들어갑니다. 이제 얘랑 얘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를 원래는 팀장님이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근데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자동화 툴이 매일 23시 50분이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여기 비어 있으면 알아서 채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 툴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여기서 지워줘요.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와서 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동화가 알아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력한 업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차별 업적이에요. 여기에 이름은 계약이 들어가면 이름이 뜹니다. 계약이 없으면 이름이 안 떠요. 강윤희는 지금 2건 했어요. 이번 달에. 고길동은 2건, 김만복은 1건, 홍길동은 2건, 홍미진은 9건이에요. 그럼 얘는 주차별이에요. 그래서 주차별로 확인해 보면 홍미진은 1주차에 3건 한 거예요. 이만큼 3건 한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캘린더예요. 얘는 일주일을 그냥 보는 거예요. 왜 주차별과 제가 주로 나눴냐면 주차별은 우리가 한 달이 시작될 때 한 달이 시작이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요 앞부에서 시작하면 얘가 1주차가 돼요. 근데 목요일을 포함해서 여기가 1일이면은 얘는 0주차로 시작이 돼요. 이게 국제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월 달이 수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얘가 1주차가 된 거예요. 만약에 1월이 목요일부터 시작했으면 얘가 처음에 1월 0주차부터 시작이 돼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캘린더는 계속 내가 볼 때마다 이걸 돌려야 돼요. 주차를 보려면. 그래서 좀 불편해서 내가 주차별로 우리 팀원들의 업적이 얼마나 했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팀장이 팀 빌더 퍼포먼스 관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업적 통계입니다. 신계약이에요. 이건 전체 계약이 다 나와요. 월간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이번 달 월간 건수 설계사별로 이번 달 전체 보험료 그리고 보험사 점유율입니다. 얘는 지난달이에요. 왜 지난달이냐면 이번 달 거는 설계사별로 건수라든가 설계사별로 보험료는 지금 이번 달에 내 팀원들을 매니지먼트하거나 내 팀원들의 현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 거는 우리가 월 마감을 하고 이제 월 초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조직이 지금 어느 보험사가 많은지 특정한 보험사의 그 상품에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이슈가 뭔지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달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보종별 점유율은 이거예요. 보장성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저축성으로 매니지먼트 방향을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팀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품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파악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전체 팀원과 방향성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올해 전체 계약 다 보는 겁니다. 팀 업적 통계예요. 팀 업적도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당월 건수가 17건 했고요. 지금 당월 달성 보험료는 253만 원 정도 했습니다. 목표 대비 진행률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일은 전달 대비로 크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간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우정 명절이 있고요. 3월 달은
보험사 회계연도 4월 이슈가 있다 보니까 3월에는 업적이 많지. 그리고 4월에는 3월에 절판했으니까 조금 업적이 떨어지고 5월달은 가정의달, 6월달은 넘어가고 7, 8월달은 휴가철, 9월이나 10월에는 추석이 있고 그다음에 4분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유의미한 데이터는 작년 동기 대비, 작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거고 이건 작년 대비, 그리고 이거는 연으로 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얘도 연간으로 합계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팀에 관련된 거고 여기는 이제 팀 제적이에요. 여기 직급은 여러분들의 조직에 따라서 직급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수석팀장과 팀장이 두 가지 넣어놨고 디폴트 값은 팀장이에요. 인원 증감 현황, 만약에 위촉자가 있으면 위촉자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난달은 한 명 위촉했어요. 이번 달은 아까 제가 많이 넣다 보니까 4명이 됐네요. 해촉자 1명. 해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다 반영이 돼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게 A팀이에요. B팀 생길 수 있겠지. B팀, C팀. 여기까지는 단일 팀에 관련돼서예요. 그러면 조직 현황 여기는요, 팀을 넘어서 지사 차원의 관리예요. 내 하부 조직이 한 팀 말고 여러 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관리가 돼요. 지사 차원이면은 그때는 인적 관리가 더 중요하죠. 팀이니까 팀 업적 관리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여기에다가 힘을 줬는데, 만약에 지사 차원이라 그러면 인적 관리겠죠. 그러면 A팀 현황, B팀 현황, C팀 현황,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 그건 왜 넣냐? 팀별 인원 세부 현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진 들어갔을 때 얘는 직급별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수석팀장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직급별로 또 팀마다 부지점장이든 그렇게 직급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직급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퇴사자 현황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직급 모두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 직급이 좀 없는 거예요. 팀 빌드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입니다. 팀원 관리, 두 번째 후보자 관리, 세 번째는 업적 관리입니다.